오늘 금요일 국내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사가 하나 떴는데 한번 봅시다. 반도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년에 반도체주 강세장 온다 하고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인기였죠. 반도체 주식. 올해 들어서 S&P 500보다 나스닥보다도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닙니까?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반도체주의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하죠. 2차전지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SOXX 반도체 ETF 올해 현재까지 33% 하락했습니다.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필반나 24% 하락했습니다. 9% 차이 나죠? 바로 달러 환율 차이로 9%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동차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내연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아닙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4배에서 10배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휘발유차, 디젤차, 내연기관차에 만약에 반도체가 1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차는 40개에서 1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배에서 10배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되죠.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자동차화 될 것 아닙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시내 많이 다니시죠? 작년에 비해서 전기차 정말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띕니다. 이 전기차가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올해에 비해서 또 내년이 되면 또 월등히 많이 띄일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전기차는 점점 많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반도체 공급업체는 더 나은 장기 계획과 더 강한 가격 책정으로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쓰이는 이 수요는 당연히 무궁무진하죠.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AI, 인공지능, 또 고속 네트워킹, 또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이 복잡성의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6년까지 거의 3배가 증가한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이익을 얻을 주식으로 보면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우가 있죠. 또 미국 반도체법,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생태계 이 육성에 무려 300조 이상을 투자하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이 공장들도 있어요.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애플도 아시아에 대한 이 부품 공급 의존도를 점점 낮출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보면 실적 발표했는데 게임 분야 매출이 부진했어요. 데이터 센터 사업 호조로 매출은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새벽에 1.4% 정도 내렸습니다. JP모건이 보기에 PC게임 시장이 팬데믹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소매 업체들의 재고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 매출이 50% 이상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정상 수준을 앞으로 계속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오늘 주가 대비 약 40%의 성장을 의미하는 주당 2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목표가가 주당 220달러, 최고 333달러가 가져갔었죠. 오늘 현재 보면 156달러입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4분기 매출 67억 5천만 달러를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D램 반도체의 출하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을 하면서
전 세계 D램 매출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D램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위와 2위의 자리는 아직 굳건히 지킨 상태입니다. 이 같은 D램 매출 감소폭은 세계 경제가 흔들렸던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큰 것입니다. 그렇게 매출 감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분기 D램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출하량과 가격 모두 하락한 탓입니다. 우선 가전 수요가 위축이 됐어요.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에서 15% 하락 정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다른 D램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였던 서버용 D램의 출하량도 3분기 들어서 재고 축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론 내년 시장 전망이 좀 약세로 보고 있어요. D램 낸드 생산량을 20% 감축을 하겠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3위죠. 삼성, SK,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20% 줄이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죠. 마이크론은 또 내년에 설비 투자 축소를 단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생산량과 설비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이 별도의 자료까지 낸 이유는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업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중으로 하락폭을 보면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21% 하락 중, SK하이닉스는 31% 하락 중,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1, 2, 3위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해서 현재 39%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이 점유율이 70%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9월 29일 52,600원이 올해 바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월 18일 오늘 현재는 61,800원, 최저점에서 지금 17.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에 이어서 오늘도 스페인 정부와도 협력에 물꼬를 틉니다. 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죠. 1등 ASML, 동탄에 반도체 장비 시설을 착공을 했습니다. 2,400억을 투자했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 신도시에 새 사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입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ASML은 반도체 업계에서 을의 입장이지만 갑보다 힘이 세다는 뜻 슈퍼을이죠. TSMC와 마찬가지로 을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슈퍼을은 네덜란드 ASML, 또 대만의 TSMC입니다. 슈퍼을로 불립니다. 7나노 이하 반도체 미술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EUV죠. 노광 장비를 1년에 한 45대 정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ASML이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도시지원 용지 거기 5,000평에다가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스페인 정부가 반도체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도 관련 투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스페인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2027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지 카탈루냐라는 지역에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적 지원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시대에 삼성전자죠. 10년 동안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이재용 씨가 지난달 드디어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재용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행보에 많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현재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겨울이 찾아왔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오히려 지금 공격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타격으로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 투자 규모를 약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수요 침체에 위축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복에 대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포부,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가치는 해외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요지부동 1등의 자리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의 가치는 당연히 해외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평택에 요즘 특히 해외 VIP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평택에 위치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 400개 규모. 엄청나죠? 축구장의 10배 규모 그러면 참 넓죠? 100개 규모도 아니고 400개 규모. 총 6개 라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 라인 조성에만 약 30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3라인까지 가동이 된 상태고 4라인 증설을 위해서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5라인 증설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전기 공급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공장이 6라인까지 모두 준공되면 130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 약 5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여기 이 평택 공장에는 임직원이 10,000여 명, 협력사, 건설사 직원 한 6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은 아주 거대 도시로 삼성전자 덕분에 아주 크게 성장 중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